26쪽에 13번이래요. 26쪽에 13번. 26쪽에 13번. 네. 자, 요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올 거예요. 오늘 나올 건데 뭐가 나올 거냐면 요 구문이 나올 거라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것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 누가 주어다? X가 주어다. X는 그 다음 어디를 읽어준다? 오른쪽으로 읽어준다예요.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여기까지 대화 되시나요? X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를 읽어줘야죠. 근데 X는 B를 포함해요. B를 포함하기 때문에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자, 그럼 연결해서 읽어볼까? X는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즉 A의 부분집합인데 B의 원소가 A, B, C잖아. 그럼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그래서 X에는 A, B, C는 물어볼 것도 없이 다 가 있어야 돼. A, B, C는 다 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D랑 E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의 제곱 총 4개가 나오는데 아마 답을 4개를 쓰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 이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단 X는 A와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 나도 나의 일부분이야는 좀 오글거려서요. 맞습니까? 부분집합은 분명히 나보다 조금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부분의 느낌이 살기 때문에 나와 같은 걸 뺀 부분집합을 뭐라고 했냐면 찐 부분집합. 원래대로 한다면 진 부분집합이죠. 찐 부분집합의 개념이 있었는데 즉 뭐냐면 여기 A, B, C가 들어와 있고 D 갈래 말래 나 갈게요. E 갈래 말래 저도 갈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A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렇게 똑같은 모습 하나는 빼주는 정답 몇 개? 3개만 정답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게 답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문제와 소통을 계속하면서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문제에서 무엇은 빼고 대답하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11번하고 12번은 제가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은 문제입니다. 11번, 12번은요. 자, 어떻게 같은 문제인가 봅시다. 11번 먼저 볼게요. 11번 보면 홀수가 한 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을 찾아주래요. 부분집합 중에. 그럼 홀수는 지금 1, 3, 5가 있어요. 그럼 부분집합 X라고 합시다. 이 X에는 홀수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돼. 그러니까 1이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5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번엔 2개가 들어가도 돼. 1, 3이 들어가도 돼. 1, 5가 들어가도 돼. 3, 5가 들어가도 돼. 이번에는 1, 3, 5가 다 들어가도 돼. 야, 너무 많지 않니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겠다? 이 문장을 다시 써볼게요. 선생님은 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문장을 어떻게 쓸 거냐면 적어도 하나의 홀수는 포함하는 이라는 말로 바꿔주려고요. 글씨 너무 못 쓴다. 적어도 하나의 홀수는 적어도 하나의 홀수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고 말을 바꿔줄게요. 그러면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적어도 문제는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에서 최악의 상황을 빼줄 거라고 했습니다. 즉 홀수가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최악이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홀수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분집합의 전체의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물어볼 원소의 개수는 5개. 그래서 2의 5제곱이 될 거고 그런데 거기서 뺄 거예요. 뭘 뺄 거냐면 홀수는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아. 너네 다 들어오지 마봐 일단. 홀수 다 들어오지 마. 그래놓고 2하고 4한테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2의 제곱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32에서 4를 뺀 28개가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될 텐데 현재 밥 다 먹었어? 이해되고 있어? 자, 12번도 봐보자고. 문장을 다시 봐요.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이라고 나왔어.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데요. 그러면 B만 가져도 돼. F만 가져도 돼. B와 F를 모두 가져도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B만 있을 때, F만 있을 때, B와 F 모두 있을 때 알아보는 것보다는 문장을 다시 써볼게.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B나 F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다라고 문장을 다시 써볼 수 있을까? 같은 뜻인 걸 알겠나? 그래서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전체의 경우에서 빼주겠다 이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그렇다면 전체는 원소의 개수가 7개나 되기 때문에 2의 7제곱에서 근데 B와 F는 잠깐 오지 마봐. 너네 잠깐 오지 마봐. 지금 너네가 없을 때를 세는 거야. 그러면 2의 몇 제곱? 5제곱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128에서 32개가 빠지는 얼마 나오니? 96이 나오나요? 예, 96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를 꼭 적어도라고 안 준단 말이야.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숙지를 해야 어떤 문장이 나와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28번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A의 원소 나열법.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은 많이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원소 나열법이 보기엔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마3, 마2, 마1, 0, 1, 2, 3 이렇게 되시는 거고. 집합 B는 절대값 X가 2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와 2가 되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에서 분명히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맞죠? 그런데 그러면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니까 마이너스 2랑 2는 빼고 생각할 건데 일단 그렇지 않나요? 그럼 물어볼 마리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의 5제곱개가 나오는데 근데 그 X가 누구랑 똑같으면 안 돼? A와 똑같아도 안 되고 B와 똑같아도 안 돼요. 그쵸? 맞습니까? 그럼 B와 똑같은 건 어떤 걸 말하겠어? 마이너스 2마 2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개도 안 들어오는 거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다시 문제에서 마이너스 2랑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며. 여기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얘네한테 물어봤더니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X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지금 누구와 똑같은 모습이야? B와 똑같은 모습이니까 이거 안 된다고요.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번엔 또 X를 만들어봤어. 만들어봐서 마이너스 2랑 2는 반드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쟤한테 물어봤더니 다 온대. 나도 올 거고 나도 와도 나도 다 온대. 이게 다 온대. 그랬더니 얘는 누구랑 똑같아져? A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고. 그래서 2의 5제곱은 32개인데 거기에서 요 첫 번째 케이스와 요 두 번째 케이스는 빠져야 돼서 2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0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의 연산을 나갈 건데 집합의 연산은 그러니까 이 앞 단원까지는 집합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 원소가 있다. 혹은 어떤 부분 집합이 포함된다. 그리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집합 하나를 가지고 좀 놀아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집합의 연산에서는 2개 이상의 집합을 가지고 그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응용 C반과 그 다음에 뭐 응용 A반 이렇게 2개를 놨을 때 맞죠? 그런 것들 얘기한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개념 설명은 제가 노트에다가 설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개의 집합이 있을 때,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합집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합집합. 합집합은 뭐냐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A, B. 2개의 집합이 있을 때요. 여기에 원소가 있는 것도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것도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원소들도 생각한다 이겁니다. 즉, 집합 A에 들어가거나 또는 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기는 집합 A에만 들어가는 곳이야. 여기는 집합 A만 들어가는 곳이야. 여기는 집합 B만 들어가는 곳이야. 그리고 여기는 집합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집합. 비합집합이야. 이것을 수학적 기호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어로 표현하면 x바 x는 다시 x바 x는 a의 원소 2거나 또는 x는 b의 원소인 것들의 집합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것의 개념을 합집합이라고 하며 그것을 표기하는 방식이 a와 b를 모두 담는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를 부르는 영어식 이름이 컵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학 선생님들은 A 컵 B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A 합 B라고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무슨 뜻이라고? A와 B를 모두 담는 거예요. A도 담고 B도 담고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원소 이거나 또는 B의 원소. 굉장히 강조했죠. 이 표기가 나오면 합집합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기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빗금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저분하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 있을 때요. 됐습니까? 합집합은 A에만 들어가는 것도 B에만 들어가는 것도 A와 B에 모두 들어가는 것도 다 대답해주는 대통합의 집합이다. 합집합 소개드렸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번엔 두 번째예요. 이번엔 이름이 뭐냐면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교집합. 그럼 교집합은 뭐냐면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집합. 즉 다시 한번 설명하면 A와 B에 모두 들어가는 A 그리고 B를 만족하는 그러한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소개를 드려본다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됐습니까? 그러면 몇 번만? 2번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집합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수학적 기호로 써보면 x바 x는 A에 들어가고 그리고 and 쉼표 이렇게요. 셋 다예요. 그리고 and 쉼표 이게 전부 다 그리고란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도 들어가는 B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을 A, 교, B라고 적고요. 마크는 방금 적었다시피 이렇게. 그럼 얘는 우리가 약간 다리처럼 생각하세요. 다리. 브릿지. A와 B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 오케이? A에도 다 있고 B에도 다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브릿지. 그래서 A, 교, B라고 선생님은 앞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괜찮아요? 자, 특히 여기 선생님이 여기 색칠 안 했네. 여기 색칠해야 되는데 여기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것은 교집합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 얘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책에도 이제 보시면 합집합 봐봐, 합집합. 합집합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까지 다 색칠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에 색칠돼 있음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교집합은 2번 영역에만 색칠돼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에 확인돼 있음을 그리고에 색칠돼 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체룡 멍충이 설명이 덜 끝났어요. 대헷. 3번 이제 서로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서로소. 자, 서로소라는 말은 사실 세 가지 정도로 좀 개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냐면 숫자에서 서로소예요. 우리 들어봤어. 숫자에서 서로소는 언제 서로소라고 일하나요? 언제 서로소라고 일하죠? 일과 자신 보낼 때. 그건 소수예요. 네.
진서가 말한 건 소수예요. 아, 잘했어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는데 그건 소수의 개념입니다. 근데 관련이 있어요. 서로 소는 그러니까 두 수의 관계를 서로 소라고 하는 거거든.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 이런 관계를 서로 소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3과 5. 어때요? 3은 약수가 1과 3, 5는 약수가 1과 5.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최대 공약수가 1이죠. 그렇죠? 혹은 뭐 4하고 9. 4 같은 경우는 1, 2, 4란 약수를 가지고 9는 1, 3, 9란 약수를 가지지만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잖아. 저런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할 텐데 식에서도 서로소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이제 다항식이겠습니다. 다항식. 다항식도 서로소가 있는데 식에서 서로소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공통 인수가 수인수라고 할게요. 수야 수 숫자 말하는 겁니다. 수인수밖에 없을 때. 수인수 뿐일 때 이렇게요. 즉 예를 들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되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또 하나는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때는 둘은 x 플러스 2라는 공통 인수를 갖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서로소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이때는 서로소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이때는 서로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식을 적어볼게. 이번엔 어떤 식이 있냐면 2배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2배의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는 공통인수가 식에서는 존재해 안 해? 식에서는 공통인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2라는 공통인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저건 숫자일 뿐인 거잖아. 저렇게 공통인수가 수인수일 뿐일 때 얘네 관계를 뭐라고 한다? 서로소라고 한다는데 생소하지만 크게 알아둘 필요는 없어. 그냥 한번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집합에서의 서로소를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냐면 공통된 게 없는 관계예요. 공통이 없어. 즉 A 교집합 B. 즉 방금 배웠지만 기억나셔야 됩니다.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원소가 서로 없는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파이를 적어주면 즉 A교 B가 공집합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얘가 바로 서로소 관계가 되는 거야. 쉬운 예로 응용 C반과 기본 A반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생들만 보면 없어. 선생으로 보면 내가 이제 교집합이긴 하겠지만 선생은 빼고 생각해 본다면 교집합이 없는 집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소인 관계에 있는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잠깐 책을 좀 보시면 책에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하나만 좀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뭐 할 거냐면 A씨, 왜 합집합과 교집합을 다 배웠는데 왜 교집합만 공집합일 때 배우는 거야? 합집합이 공집합일 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 추가해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A 합집합 B가 공집합인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느 날 내가 이제 분명 합집합은 내가 그렇다라고 했어. A에 있는 것도 담을 거고 B에 있는 것도 담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응용 D반이랑 기본 D반을 합쳐서 수업할게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왜 그럴까? 응용 D반이 없으니까. 기본 D반도 없으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야, 너 2반이랑 2반 다 와서 수업하자 했는데 미친 짓이긴 한데 얘를 그렇게 들어봤어요. 아무도 없는 반 두 반을 모아서 수업하면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A도 공집합 그리고 B도 공집합. 선생님이 분명히 쉼표는 그리고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일 때를 우리는 합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은 서로소, 합집합이 공집합인 것은 둘 다 공집합일 때라고 설명을 드려봤네요. 자,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겁나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을 드렸기에 거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어렵지가 않고요. 별로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은 좀 이따 할 거고요. 여기 좀 지워야겠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번부터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먼저 좀 복습하고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번이십니다. A는 원소나열법으로 357이라고 나와 있고요. B는 한번 적어보죠. 원소나열법으로 부르는 게 직관적이니까요. 그래서 5, 6, 7, 8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C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자, 이렇게 표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비록 괄호가 나와 있지만 느낌 빡 오지. 당연히 얘부터 보란 소리야. 그죠? 당연하겠죠. 그럼 이 말은 B와 C를 컵에다가 모두 담으세요. 합집합이 되시겠고요. 그럼 B와 C를 모두 담아보면 1, 2, 3, 4, 5, 6, 7, 8, 12가 나오시겠습니다. 맞습니까? 어제 실수했거든. 다 적은 거 맞아요? 다음에 집합 A는 3, 5, 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엔 둘의 브릿지, 즉 교집합의 역할을 한다. 양쪽에 둘 다 들어있는 원소를 찾아봐라. 그래서 3 들어가 있고요. 5 들어가 있고요. 7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때 정답은 3, 5, 7을 묶은 게 바로 정답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한 개도 안 어렵지, 그치? 너무 쉽죠. 다음, 두 번째도 한번 보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A, 교, B 먼저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A와 B에 모두 들어가 있는 걸 찾아본다면 5 들어가 있고요. 7 들어가 있어서 아하, A, 교, B는 5하고 7이 되겠구나. 근데 C는 위에 적었다시피 1, 2, 3, 4, 6, 12거든. 근데 이번엔 그 파란색과 빨간색을 모두 담는 합집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 2, 3, 4, 5, 6, 7, 12를 담아주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자, 여길 좀 볼게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보면 어우 복잡해 이러겠지만 이해를 조금만 해보면 정말 쉬운 내용이거든요. 봐봐라.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보시면 돼요. A랑 아무것도 없는 걸 다 담은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누구만 남겠어? A만 남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야, 응용 C반이랑 응용 D반. 근데 응용 D반이 있어 없어? 공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응용 C랑 응용 D를 모았어. 그럼 당연히 응용 C만 오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이래요. 생각해봐. 야, 응용 C반이랑 응용 D반에 모두 들어간 학생을 나와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그대로 공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보자. 응용 C반과 응용 C반을 합쳤어. 그러면 그냥 응용 C반 나오겠죠. 그렇죠? 응용 C반도 만족하고 응용 C반도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냥 응용 C반인 거 말하는 거 맞아요? 고개 끄덕끄덕. 지금 그거 얘기한다는 사실을 아시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3번은 옆에다 이름만 적고 할게. 이름이 뭐냐면 흡수 법칙이에요. 흡수 법칙.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분배 법칙을 설명할 때 그때 다시 언급을 할 거라서 일단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름만 흡수 법칙이라고 좀 적어두고 갑시다. 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트에 설명을 해볼 거예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말 그대로 뺀다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3
빼기 5는 마이너스 2예요 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 생각은 일단 버리고 들어가는 거야. 표기는 이렇게 해요. A 차집합 B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분명 얘를 마이너스나 빼기라고 안 읽었어요. 그쵸? 그냥 차집합이라고 했거든. 혹은 줄여서 선생님이 아까 뭐 A 합 B, A 교 B라고 말했던 것처럼 A 차 B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나 빼기라는 표현은 여러분들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A 차집합 B 혹은 A 차 B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두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요. 분명 A에서 빼긴 뺄 거야. A에서 빼긴 뺄 건데 여기서 빼긴 뺄 건데 누구랑 관련 있는 걸 빼는 거야? B랑 관련 있는 부분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만 빼는 거야. 요 부분만 빼는 거야. 파란색만. 그러면 어딜 말하는 거겠어? 바로 여기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영역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 선생님은 빗금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빗금 치면 문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풀린다는 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해서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즉 A에서 뺄 거야. 몇 번에서? 1번과 2번에서 뺄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구만 뺄 거야? B와 관련 있는. B는 2와 3이 맞아요. B는 2와 3이 맞지만 A와 관련이 3번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A와 관련 있는 2를 뺀다. 그럼 나머지 몇 번만 남는다? 1번만 남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쌤 말 이해돼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상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뺀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A에서 2번을 빼는 거지. 맞아, 안 맞아? 2번을 빼는 거잖아, 2번을. 맞아, 안 맞아? 저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A교 B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A에서 A 속에서 B와 관련된 것, 즉 A교 B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어디서요? 또는 1번, 2번, 3번에서 그냥 2, 3번을 빼면 1번만 남는 거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습니까? 즉 어디에서요? A 합집합 B 1, 2, 3번에서요. 그냥 뭘 빼버린다? B를 빼버린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예요. 진짜예요. 개념 자체는 얘로 잡는 게 좋아요. 표기는 A차 B로 하겠지만 사실상 A에서 A 교집합을 뺀다. 혹은 합집합에서 B를 빼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여집합으로 갈게요. 즉 차집합에서 설명할 게 더 있는데 일단 여집합 개념이 들어와야 돼서 여집합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집합을 볼 건데 이 여는 남녀할 때 여가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저기서의 여는 뭐냐면 이녀 할 때, 이녀 시간 혹시 할 때 그때 여자 알아요? 그 다음에 저기 여가 활동할 때 여. 즉 거기서 여자가 뭐야? 남는 이란 뜻이에요. 남는. 오케이? 즉 무언가를 제외하고 남는 걸 얘기하세요. 무언가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영어로 뭡니까? 컴플리먼트입니다. 자꾸 영어 쓰는데. 영어는 진짜 날 무시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만 알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C를 따와서 이렇게 적게 되면 이렇게 A의 컴플리먼트, 즉 A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되면 뜻이 뭐가 되냐면 A를 뭐하고 제외하고 남는 것을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집합은 그래 다시 한번 뜻을 적어보면 무엇을 제외하고 남는 것을 말씀하세요라고 말해도 되는데 아니면 좀 반대라고 생각해도 돼요. 반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응용 C반에서 여학생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인 남학생, 현재를 얘기하면 되는 거지. 혹은 응용 C반에서 남학생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남학생의 반대인 여학생에 해당하는 진설을 말하면 되는 거잖아. 혹은 응용 C반에서 안경제비의 여집합. 그러면 안경을 쓴 진설을 제외한 맞죠? 그 반대의 현재를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요?
즉 여집합은 무언가를 제외하고 남는 걸 적는 거고 또 무언가의 반대를 얘기하세요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개념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안 적어줬구나. 이 멍충이. 그래, 일단 얘요. 그래서 얘는 뭘 안 적었냐면 이거예요. x 바 x는 왜 이렇게 설명이 꼬이지? 잠깐만, 이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할게.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영어로 universal에서 요 u를 따오고요. 앞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u를 요렇게 적을 거예요. 왜 저렇게 적냐면 합집합과 좀 헷갈리게 생겼겠지, 그치? 전체 집합, 합집합, A 이런 거 적게 되면 이게 헷갈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전체 집합을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름의 표기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전 전체 집합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A를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A의 여집합은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다 A의 여집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x 바 x는 전체의 원소기는 전체의 원소여야 해. 알겠어요? 하지만 그리고 x는 a의 원소면 안 돼. 그게 바로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고 읽어낼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요 표기식으로 차집합도 한번 적어볼게요. 미안해요. 조금 늦었지만 차집합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x 바 x는 a에는 들어가. 그리고 b에는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A에는 들어가는 것 중에 B에는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만 대답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B는 빼고, 오케이? A에만 있는 것을 대답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여집합이 되겠고 잠깐 위로 다시 올라오셔서 여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너와 똑같은 표현이 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따로 적어드릴게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다. 자, 차집합이 나오면 교집합, 여집합 세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다시 X 차집합 Y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요? X 교집합 Y의 여집합. B 차집합 C는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선생님,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집합 개념이 들어갔기에 전체 집합까지 표기를 해준다면 이제는 영역이 확장이 되죠. 1번, 2번, 3번, 4번 영역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분명히 아까 우리가 A 차집합 B라는 건 몇 번 영역이다. 1번 영역이라는 사실은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얘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A 몇 번이에요? A 1번하고 2번입니다. 그렇죠? 동의. 이번에는 B는 2, 3번인데 2, 3번의 여집합인 거지. 그치? 2, 3번 여집합이니까 몇 번 몇 번? 1번과 4번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그 둘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그럼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걸 대답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몇 번 나와요? 1번 나오는 거 확인되시지, 그치? 어때? 1번과 1번 똑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둘은 같은 집합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증명이 끝난 거예요. 실제로 집합의 증명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허접해 보이지만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중요한 거 전체 집합 뭐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 여집합은 선생님이 적었던 표기와 똑같은 표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A를 제외하고 A를 뺀 나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의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차집합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차집합은 뭐 똑같이 적혀 있다는 거 됐고요. 다음 넘겨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특히 5번. 특히 5번에 여기다 빨간 박스 한번 칩시다.
여기다 빨간 박스.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차집합은 표기는 저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개념은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다. 합집합에서 B를 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은 저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요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나오면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당연하다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까처럼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야, A랑 A 아닌 거를 모두 더했어요. 즉 남자와 남자 아닌 사람을 더하면 그냥 전체지. 진짜 인구 전체죠. 그래서 전체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남자와 남자 아닌 것의 교집합. 이거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쵸? 공집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고개 끄덕끄덕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사람의 여집합은 그러니까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알겠습니까?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사람의 여집합은 강아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고 알겠습니까?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반대 당연히 사람만 남겠죠. 이해되지? 그치? 이게 반대 개념이잖아. 그렇죠? 전체의 반대는 공집합이다.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이다. 이렇게. 그 다음 A의 반대의 반대. 여자의 반대의 반대는 다시 여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오케이. 다음에 남자를 제외한 즉 여자는 전체에서 남자를 뺀 거다. 그래 안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들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아 당연하군. 맞죠? 이게 지금 수어야 수어. 너무 당연한 걸 읽어내면서 이해하고 아 이렇게 표기하는구나라는 걸 눈에 익히는 시간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죠?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기 뭐야. 또 여집합과 차집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 서로서도 공부 좀 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개념 원리 필수 예제 2번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집합 A는 짝수야.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전체가 12 이하의 자연수만 볼 거라요. 1부터 12까지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하여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제시를 할 때 2, 4, 6, 8, 10, 12, 14 계속 적어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전체 집합이 몇 가지밖에 없어서 12까지밖에 없어서요.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가면 안 되고 12까지만 딱 적을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 3의 배수를 적으래요. B집합에서는. 그럼 또 3, 6, 9, 12 한 다음에 15를 적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A와 B를 만들어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그려봤단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항상 어디서부터 채우냐면 여기서부터 채우시는 거야. 가운데서부터요. 알겠어요? 제발 가운데 둘 다 만족하는 것부터 채우는 거다. 자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게 누가 있냐면 6, 12, 12 이렇게 있으니까 그 가운데다 숫자를 6과 12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럼 A는 2, 4, 6, 8, 10, 12인데 6과 12는 적었으니까 2, 4, 8, 10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 6, 9, 12가 B인데 6하고 10인 적었으니까 3, 9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끝났나요?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전체가 있잖아, 전체. 맞죠? 전체 집합에 분명히 1부터 12까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1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까지 돼야 벤 다이어그램을 완벽하게 그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다 좀 영역을 다시 좀 보기 위해서 조그맣게 하나 더 그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볼 거고 그럼 영역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영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영역으로 먼저 체크하자고요. 합집합. 합집합은 1, 2, 3번 영역이죠. 그렇죠? 이해돼요? 1, 2, 3번 영역인데 그것을 빼고 여집합을 얘기해라. 그럼 몇 번 영역? 4번 영역 되시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4번 영역에 있는 건 1, 5, 7, 11이 된다. 맞습니까? 이해돼? 오케이. 이번에는 교집합은 몇 번 영역? 2번 영역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2번 영역에 여집합. 2번 영역 빼고 나머지. 그러면 6과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다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봅니다. 3번. 3번은 자 A는 1, 2번 영역이죠. 1, 2번. 근데 그것이 여집합이니까 3번, 4번 영역이 되시겠고요. B는 2번, 3번 영역인데 맞나요? 근데 3번, 4번 중에서 혹시나 2번이 있다면 근데 2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걔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3번 있어 없어? 3번 있잖아. 걔를 빼라는 거야. 얘를 빼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몇 번 영역만? 4번 영역만 보자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4번 영역에 적혀 있는 것은 마찬가지 1, 5, 7, 11을 적어주면 되겠다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 네 번째 보시면 B의 여집합은 2, 3번의 여집합이니까 1번, 4번 영역. A는 1, 2번인데 그것이 여집합이니까 3번, 4번 영역이 될 거예요. 그럼 1번, 4번 영역에서 혹시나 3번 영역이 있다면 빼주라는 건데 얘는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4번 영역을 빼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몇 번 영역만? 1번 영역만 생각해달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1번 영역에 적혀 있는 것은 2, 4, 8, 10만 적어주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괜찮고? 오케이. 다음 서로소 보겠습니다. 서로소 니들이 적어봐. 무엇을 서로소라고 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무엇을?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것.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것 직접 적어보시라고요. 이게 참고로 나중에 고3 때는 배반 사건이죠. 네. 미안해 쌤이 미안해. 네. 중요한 건 고3 때도 나온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을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집합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 그러니까 뭐 1.01 이런 거 되겠죠? 뭘 고개 끄덕이고 있어? 소수 저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 아까 진서가 말했던 거 얘기하는 거잖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합 B를 보면 1, 4, 6이거든요. 공통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소 관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 C는 10의 양의 약수로서 1, 2, 5, 10이 존재하고 2라는 그죠? 2라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가 안 됩니다. 다음 D는 1과 10 사이의 짝수 2, 4, 6, 8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마찬가지 2라는 교집합이 존재하므로 서로소가 될 수가 없겠고요. 2는 4의 양의 배수니까 4, 8, 12, 16 계속 나가는 게 될 텐데 교집합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서로소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B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문제가 되겠네요. 참 쉽다. 선생님, 그렇죠? C예요. 네. 아, 5. 5도,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5도 교집합이어서 어쨌든 교집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서로소가 안 됩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 4번부터 다시 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을 연산을 해봐라. 근데 우리는 이미 한번 해보긴 했거든.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 조금 복잡하게 나왔네. 한번 그려보지 뭐. 그래서 자, A, B, 예. 요건 이제 영역 확인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영역을 적어 놓을 거고요. 실제로 원소를 적는 건 위에다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그 다음 B. 자, 이렇게. 자, 해놓고 이제 보죠. 자, A 합집합 B는 1번, 2번, 3번 영역인데 그것은 여집합이니까 4번 영역에다가 2를 적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를 적었어요.
다음 A 교집합 B는 2번 영역이죠. 그렇죠? 2번 영역에다가 5하고 8을 적어 달래요. 5하고 8을 적었습니다. A 차집합 B는 바로 1번 영역임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1번 영역에다가 1, 6, 7을 적어 달래요. 자, 근데 이제 전체 집합을 봤더니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 1부터 9까지가 저 안에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1번 영역은 이미 167로 채웠고요. 2번 영역은 58로 채웠으며 4번 영역은 숫자 2로 채웠죠. 그래서 안 채워진 영역이 지금 3번 영역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3번 영역에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면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겠고, 이때 이제 집합 B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집합 B는 여기 2번과 3번 영역에 있는 숫자들을 다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집합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5번 보시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아하, 교집합의 원소가 2랑 5래요. 그 말은 A에도 원소가 2와 5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B에도 원소가 2와 5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집합 A를 봤더니만 2는 보여. 근데 5가 아직 보이진 않지만 요상하게 생긴 게 있죠. 그렇죠? 딱 봐도 얘가 얼마일 수밖에 없겠다? 5일 수밖에 없겠다. 해서 A제곱 플러스 4가 5일 수밖에 없겠고 A제곱은 1이며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겠구나. 그럼 이제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돼. 첫 번째, A가 얼마일 때? 1일 때.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보시는 건 너무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A가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우리의 집합 A는 2하고 3하고 5가 될 수밖에 없는 값들을 구한 거죠. 맞습니까? 2, 3, 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구한 거고 집합 B를 알아보자고요. 집합 B. 그럼 A가 1이라고 한다면 2, 4,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5가 나오시네요. 그래서 둘의 교집합이 2와 5라는 게 딱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때의 집합 B는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0, 4, 1이 나오기 때문에 교집합이 2랑 5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 A는 1만 된다.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의 연산의 성질 필수 예제 6번 보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합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보면 될 건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전체를 제외한 반대 뭐라고 했죠? 공집합이라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 이 말은 A가 공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A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는 있으나 누군가를 포함하는 집합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합집합은 1번, 2번, 3번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번, 2번, 3번이 1, 2번에 포함된다? 아니죠. 1, 2번이 1, 2, 3번에 포함된다가 되는 거니까 컨테이닝이 반대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교집합은 2번이거든. 2번은 집합 B에 해당하는 2, 3번에 포함된다. 가능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시는 거겠네요. 다음, 전체는 1, 2, 3, 4야. 근데 B의 여집합 1, 4번이죠. 둘의 교집합은 1, 4번입니다. 맞죠? 근데 B는 2, 3번이거든. 그러니까 틀렸네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맞아요? 다음 이제 5번입니다. 5번. 전체는 진짜 전체예요. 전체이기 때문에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지수학학원이 전체 집합이고 응용 C반도 부분 집합이고
응용 A반도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응용 C와 A반을 다 합친 것도 이지수학학원의 부분집합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반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진짜 쉽죠? 예.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는 별표가 5개예요. 겁나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개중요하다.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이해를 수반하든 아니면 무식하게 텍스트를 외우든 방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인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필수 암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일반적으로 그렸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저런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은 우리는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 즉, 교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맞습니까? 흡사. 선생님이 지금 뭐 하는 거? 이거 아유 색깔 너무 안 보인다. 계란 프라이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A가 노란 자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B가 이제 흰자에 해당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저렇게 어떤 집합이 포함되어 있을 때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역을 1번, 영역을 1번, 2번, 3번이라 나눠 봤었을 때 숫자가 너무 작니 혹시 화면에서? 괜찮아요? 자,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을 때 자, A는 1번이야. B는 2번이 아니라 1, 2번이야. 맞아, 안 맞아? B는 2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1, 2번이 다 B가 되는 거야. 그럼 전체는 1, 2, 3번이 전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A 1번과 B 1, 2번의 합집합은 당연히 둘 다 담아버리면 1, 2번이 나오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A 합집합 B는 B가 나온다. 괜찮니? 그 다음 교집합은 어때? A 1번이랑 B는 2, 3번이거 1, 2번이거든요. 미안합니다. 1, 2번이거든요. 둘의 교집합은 당연히 1번 나오는 거니까 A 나오는 거 확인돼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건 한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계란 프라이 모양의 집합이 나왔을 때, 즉 어떤 놈이 큰 놈에 포함되었을 때요. 맞습니까? 포함되었을 때 합집합은 큰 게 나오고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은 큰 게 나오고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이 방향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거꾸로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즉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막 쿵짝쿵짝 했더니 결과적으로 A교 B가 다른 걸로 할까? X 교집합 Y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교집합인데 둘 중에 하나로 표현됐잖아. 분명.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작은 게 나온 거니까 Y가 X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B랑 C가 있는데 합쳤더니 B가 나왔대요. 그러면 합집합은 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B가 더 크고 C가 더 조그만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선생님이 있는 거 잘 따라와봐. A가 커 작어. 작지 지금. B가 커 작어. B가 크지 그치? 즉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A가 1번이고 B가 1, 2번이라서 앞에 1번 중에 2번은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1에서 1을 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지. 그래서 공집합이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선생님은 수학은 항상 한글로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계란 프라이ing 상황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더니 공집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야. X 차집합 Y가 공집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구나. 즉 X가 Y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조그맣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빨간 박스 치라고 했던 내용인 거죠.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낼 수 있겠다라고 빨간 박스 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즉 둘은 같은 표현이니까 당연히 둘 다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을 보기 전에 잠깐 페이지를 좀 옮겨볼 텐데요. 41쪽을 한번 보실게요. 41쪽. 아주 멋있는 이름이 나와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은 수학자의 이름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이제 봐. A 합집합 B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여집합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지금 밖에서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걸 싹 다 반대로 바꾸는 성향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여집합은 무엇을 뺀 나머지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만 무언가의 반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던 거 맞죠? 침투가 돼버리는 순간 A도 반대가 돼버리고 B도 반대가 돼버리고 당연히 합집합의 반대는 기호가 딱 봐서 알겠지만 그 반대는 교집합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돼요? 전부 다 반대로 바뀐다고요?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이 된다고요? 선생님 이게 진짜로 성립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증명해 주세요. 증명 어떻게 한다고요?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 표시로 한다고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여기 당연히 전체 집합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좌변부터 보자고. 좌변을 보시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1, 2, 3의 반대 몇 번? 4번 영역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이니까 3, 4번. B의 여집합이니까 1, 4번. 근데 그 둘의 교집합이니까 4번 나오는 거 확인되시냐고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지,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밖에서 C라는 여집합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는 거고 침투가 되게 되면 A도 반대가 되고 B도 반대가 되고 교집합도 반대가 되어서 합집합이 된다는 거 되겠습니다. 근데 꼭 얘만 드모르간이 성립하는 게 아니야. A가 B에 포함되는 것을 얘도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알겠습니까? A도 반대가 되고 B도 반대가 되고 이렇게 된다. 즉, 자, 요거는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그 페이지가 여기였었던 건데, 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 분명히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요 상황은 벤다이어그램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거기다 드모르간을 씌운 게 4번에 적혀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그럼 4번이 과연 성립이 되느냐? B는 1, 2번이야. 그럼 여집합은 몇 번이야? 3번밖에 안 남겠죠. A는 1번이야. 그럼 그 여집합은 2, 3번이 되시겠죠. 3번은 2, 3번에 포함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위에 적혀 있는 얘에다가 드모르간을 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여기다가 드모르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실제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다시 너가 공집합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드모르간을 씌워버리게 되면
안에 들어가면 다 반대가 된다며. 그래서 A도 반대, 교집합도 반대, B의 여집합도 반대,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 집합. 얘가 여기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 성립이 되는 거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A가 B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같은 표현을 알아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소일 때 서로소와 같은 표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둘이 서로소야. 1번, 2번, 3번 영역으로 갈리는 거죠. 애시당초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A에서 B와 관련된 걸 빼고 싶어도 B와 관련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빼고 나면 A 그대로 남는 거예요. 맞습니까? B에서 A를 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공통된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에서 A와 관련된 걸 빼고 싶어도 뺄 게 없어. 그래서 그냥 B가 그대로 남는 거라고요. 야 응용 C반에서 야 응용 A반 다 나가! 나가 안 나가? 없죠. 나갈 게 없죠. 그럼 응용 C반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을 보시면 A는 1번입니다. B 여집합은 1, 3번이죠. 포함 관계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B는 몇 번입니까? 2번이죠. A의 여집합은 몇 번입니까? 2, 3번입니다. 2번은 2, 3번에 포함되는 것도 확인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얘가 주어졌을 때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밑에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 둘은 서로 소관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꼭 아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해되겠어? 좋아요. 자, 그래서 또 얘와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겠죠? 따단, 따단. 오케이.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선생님은 다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B가 A에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꼭 강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갑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는 거예요. B예요. 됐습니까? 계란 프라이 관계잖아. 그치? 두 번째, A 합집합 B는 큰 게 나와서 A가 나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세 번째,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아니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뭐가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 선생님 지금 화면 보면서 써서 글씨가 좀 이상하네. 다시 적어드릴게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공집합이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4번 이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럼 B 교집합, A 여집합이 적힐 수 있으며 둘은 같은 표현이기에 뭐가 가능하다? 같은 값인 공집합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다섯 번째, 요걸 가지고 드모르간을 해주면 B 반대, A 반대, 포함관계 반대. 6번, 얘 가지고 드모르간 써주면 B 반대, 교집합 반대, A 여집합의 반대,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합집합은 어랍쇼 큰 게 나와야 되는데 틀렸네. 합집합은 큰 게 나왔는데 틀렸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 A에서 B를 빼면 여기가 남는 거지. 흰자 부분이 남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틀렸어요. 맞으려면 여기 3번 체크되어 있는 게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겠어? 다음 4번은 얘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집합의 위치가 잘못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 5번은 얘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포함관계가 반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번과 5번이 모두 틀렸고 정답은 1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나 왜 이렇게 친절하지? 미쳐버리겠네. 필수 예제
8번입니다. 별표 3개. 읽어. 그럼 올바로 읽으려면 x가 작은 거지 지금. 네. 그래서 x가 a에 포함돼요 라고 읽는 게 올바른 읽는 방법입니다. x가 a에 포함돼요. 그러면 x가 더 크다. 그 말은 a 차집합 b가 x에 뭐한다? 포함된다라고 읽어주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괜찮아?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을 동시에 엮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적을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다시 얘를 또 어떻게 읽어야 돼? 읽어. 어떻게 읽어야 돼? 누구는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단 어떤 조건을 갖는 a 차집합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 고개 끄덕이는 걸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적어 보면 A 차집합 B라고 한다는 것은 A에서 B와 관련된 놈만 빼고 됐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A, B, C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A가 들어가는 거니까 A, B, C, D, E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이 되겠네요. 즉 우리 X는 너의 부분집합 중에 너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그래서 A, B, C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D와 E에게만 물어보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된다. 정답 4개다. 라고 대답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A 차집합 B가 무슨 말이야? A 차집합 B가 무슨 말이야? A에서 그래 빼는 거야. 맞죠? 근데 B를 다 빼는 건 아니고 A 중에서 B와 관련 있는 애들은 뺀다라는 거잖아. 그럼 B와 관련 있는 게 누구야? D2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A에서 B와 관련된 애들을 빼주면 남는 건 요거잖아요. 저게 A 차집합 B라고요.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러면 잠시 16쪽을 피시고요. 여러분들과 스텝 2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 자, 서로 같은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B가 저렇게 나왔대요. 그럼 이제 원소나열법,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제시됐었을 때 우리가 읽는 방법은 바 앞에 적혀 있는 게 원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했었던 거 맞죠? 그렇죠? 이해되니? 그런데 그럼 X랑 Y를 더하는 건데 X는 A에서 가져오는 거고 Y도 A에서 가져오는 건데 단 X랑 Y랑 어떻다?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썼지. A도 뽑고 A도 뽑아서 A 더하기 A, 2A도 대답할 수 있었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단서에 저렇게 같을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해서 자, X에서 만약에 A가 뽑혔다면 Y는 B나 C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게 되겠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더한 게 원소니까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C가 일단 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X에다가 B를 더 가져왔다라고 친다면 Y는 A나 C를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할 건데 A 더하기 B는 이미 있다. 그렇죠? 그래서 B 더하기 C만 적어주면 되겠다. 이번에는 X가 C일 때예요. 그럼 Y는 A나 B만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더한 것은 A 더하기 C, B 더하기 C인데 A 더하기 C, B 더하기 C 다 적혀 있거든. 그러니까 적을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끝난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집합 B를 구했는데 집합 B가 얘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식을 A 더하기 B는 6이다. B 더하기 C는 뭐 9다. C 더하기 A는 11이다. 이렇게 그냥 적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으나. 맞죠? 어쨌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 얘를 가지고 이제 no 다시 자 얘를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A, B, C를 구할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 언제 고등수학 상에서 여러 가지 방정시켰을 때 나왔던 모습이거든요. 이거 다 어떻게 한다? 싸그리 다 더합니다. 맞죠? 그래서 두 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시는 거고 다 더해주면 26이 나오시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3이 나오시게 되는데 A 더하기 B가 6이라고 했으니까 C는 당연히 7 나오시겠네요. 아, C는 7이구나. 그럼 C를 여기다가도 넣어주고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A는 4가 나오게 되겠고요. B는 2가 나오시게 되겠네요. 괜찮지 않나요? 예, 요래서 A, B, C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세 집합 A, B, C가 있어요. 자, 근데 요 기호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세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일단 집합 A의 개수는 3개란 사실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집합 B를 보자고. 집합 B를 보면 원소가 2A 플러스 1이야. 근데 요 A는 어디서 가져와? 집합 A에서 가져와. 그럼 A에서 가져오게 되면 집합 B는 1을 넣어주면 3, 2를 넣어주면 5, 3을 넣어주면 7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고 어쨌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3개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자 그럼 집합 C를 보시겠습니다. 집합 C요. 집합 C는 원소가 B-A래. 근데 B는 어디서 가져와? 집합 B에서. A는 어디서 가져와? 집합 A에서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다시 그러면 우리 B부터 한번 적어보자고요. B부터. B는 집합 B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3부터 한번 가져와 보고요. 집합 A에서 1 또는 2 또는 3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빼면 2, 1, 0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시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집합 C에서요. 집합 B에서요. 5를 가져옵시다. 5를 가져오게 되면 4, 3, 2인데 2는 중복되니까 지우자고요. 이번에는 집합 B에서 7을 가져옵시다. 그럼 빼주면 6, 5, 4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4는 중복이 되거든. 그래서 빼주면 요렇게가 바로 뭐가 되겠다? 집합 C가 되겠다는 사실이 되겠고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예,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실력업 여기다가는 별표 2개. 공집합이 아닌 집합 A. 아하, A는 일단 공집합은 아니야. 원소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굴 원소로 갔냐면 자연수를 원소로 가죠. 자연수를 원소로 가죠. 아, 그러면 첫 번째로 A가 만약에 1이라면 맞습니까? 스몰 A가 1이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A의 원소이면 81도 A의 원소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즉 우리 집합 A는 이런 집합 돼야 안 돼요.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요. 1이 원소면 당연히 누구도 가져야 되는 거야. 81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81만 또 원소로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1과 81은 한 세트야. 알겠습니까? 칫솔이 가면 치약이 딸려와야지 뭐 이런 관계인 겁니다. 맞아요? 다른 걸 예를 들릴 뻔했다가 19금이 될 뻔했어요. 뭐 술이 따라오면 술잔이 따라오고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실이 오면 바늘이 따라와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이번에 스몰 a가 2라면 2가 a의 원소 2면 2분의 81도 a가 원소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는데 근데 위에서 분명 a는 누구만 원소로 한대요. 자연수만 원소로 한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스몰 a는 81의 약수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a가 3이면 3이 a의 원소이면 27도 a의 원소니까 1과 81이 칫솔과 치약이라면 3과 27은 실과 바늘처럼 함께 움직여야 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니? 그런데 또 누가 있어? a가 9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9가 a의 원소이면 9도 a의 원소이다. 그렇다면 9는 혼자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 81의 약수는 27인데 여기 나와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거든. 그 다음 또 81인데 얘와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거든. 이해되시나요?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따란 지우자. 자, 그러면 우리 집합 A라는 놈은 1, 3, 9 이런 거 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이런 거 가능해 안 돼. 안 된다고요. 1이 있으면 당연히 80이 따라와야 된다고. 3이 있으면 27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로 보고요. 알겠습니까? 얘를 가지고 집합 A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여기 집합 A가 있는데 너 갈래 말래? 너 갈래 말래? 너 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 집합계수 찾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좀 섞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해되니? 그래서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물어보면 일단 8개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8개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해버리면 우리 A는 뭐가 돼버려? 공집합 돼버리지. 근데 A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처음에 분명히 언급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하나는 빼준 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7개입니다. 이해돼요? 이게 변형이 엄청 심해요. 지금 얘만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문제 한 3, 4문제 만들 수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유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아호, A의 원소가 너래요. 근데 X의 범위는 이렇대요. X의 범위가 이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A의 원소는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닐까?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자리에다가 그냥 A라고 적어버리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이라고 적을 거고 이 자리에다가 -1이라고 적으려고요. 이게 집합 A의 원소들이야. 이해되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집합 B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X의 원소는 X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집합 B의 원소는 여기다가 다 어떻게 한 것? A를 더해 준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다가 또 B라고 적으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이걸 좀 옮길게요. 이렇게 옮겨놓고 자, 여기다가 쓱 해놓고 자, 여기다가 A부터 A는 요범입니다. 근데 우리 A는 파란색이고 이제 B가 빨간색인데 파란색은 빨간색 안에 쏙 들어가야 된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빨간색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 색칠 잘해야 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가 A-1이고요. 여기가 A 플러스 7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옆에 물론 이제 나와 있는데 밑에다가 좀 하나 더 적을게요. 이건 적으세요. 작은 놈이 가진 것을 큰 놈이 갖지 못할 때에만 등호가 안 붙는다. 자,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에서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맞죠? 근데 잠깐 설명 먼저 들어봐. 적어도 내가 우리 현재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내가 우리 현재를 싹 포함하고 있다. 현재를 쏙 안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현재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현재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맞지? 내가 현재를 그래도 포함한다고 말을 하려면 현재가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건 당연한 거고, 현재가 가진 걸 내가 다 가져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니? 근데 현재가 가진 걸 내가 가진 건 상관없어. 맞아, 안 맞아? 그리고 현재가 못 가진 걸 내가 가지는 것도 내가 더 많이 갖는 거야. 맞지? 그런데 현재가 가진 걸 내가 못 가져. 그럼 내가 현재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죠. 맞아? 오케이. 자, 이제 이걸 움직여 볼 거야. 이렇게 생긴 놈을 움직여 볼 거. 다시 얘를 움직여 볼 거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간색이 파란색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 지금은 있잖아. 파란색이 빨간색에 포함되잖아. 맞죠?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움직여서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야. 그럼 파란색이 더 작아? 파란색이 더 작아야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파란색이 1을 갖고 있지. 근데 빨간색은 1을 못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파란색이 빨간색 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같아질 수 없다. 그래서 등호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a 플러스 7은 1보다 크기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발 이해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게 딱 느낌이 오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간색이 파란색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쭉 옵니다. 이게 같아졌단 말이야. 그럼 파란색은 1을, 마이너스 1을 가져 안 가져? 안 갔잖아. 마이너스 1을 안 갔잖아. 파란색은. 근데 이렇게 되면 빨간색은 갔잖아. 작은 놈이 갖지 못한 걸 큰 놈은 갖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포함 관계 성립에 지장이 없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요. 그래서 a 빼기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고요. 이걸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a는 0 이하다. 여기에서 a는 빼기 6보다 크다라는 두 개의 범위가 일단 찾아져. 괜찮나요? 자, 마지막 하나 끝나지 않았어. C도 봐야 돼요. C. C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C가 어때야 돼? B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야. 제일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또 옮겨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이러면 다 포함되는 거잖아. 그런데 또 마찬가지 이게 요렇게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빨간색은 갖는 것을 초록색은 못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a는 a 빼기 1보다 작기만 할 수 있고 같을 수는 없겠구나. 맞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2a는 a 빼기 1보다 작기만 해야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개가 만족을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는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데 그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양쪽 다 등호가 없으니 하나 더 빼주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답이 4개니까.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15번. 자, 보시면 두 집합 A는 A, B, C, 집합 B는 A, B, B, C, C, A에 대하여 둘이 같은 집합이래. 이제 같은 집합이라고 하면 애들이 고민한다. 와, A랑 A, B가 같을까? B, C가 같을까? C, A가 같을까? 이거를 고민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좀 보라고. A, B, C를 묶어서 해놨지 따로따로 보지 않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래서 얘는 문제가 일단 심지어 주어진 조건도 A, B, C를 묶어서 제시를 했잖아. A 따로 B 따로 C 따로를 본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보는 거구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죠? 그래서 두 집합의 원소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값들의 합도 어떻겠다? 같겠고 곱도 어떻겠다? 같겠다. 즉 두 원소가 정말 똑같다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AB, BC, CA의 합이나 그 값이 어떨 것이고 같을 것이고요. 맞습니까? 또 A 곱하기 B 곱하기 C나 AB, BC, CA의 곱에 해당하는 ABC의 제곱이나 그 값이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히트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삼이라고 했으니까 얘 얼마야? 마삼이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A 뿔, B 뿔, C도 마삼이겠지만 A, B, B, C, C, A 합도 마삼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힌트에서는 A, B, C의 제곱 마이너스 A, B, C가 0이다로 바꿔낼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A, B, C로 묶게 되면 A, B, C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것도 맞죠? 그렇죠?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A, B, C가 0이거나 1이거나가 나오게 될 텐데 위에서 분명 A, B, C는 0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0은 제외하자. 1만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따라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건 좀 지울게. 요건 좀 지우고 A, B, C가 1이라는 것만 적어둘게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또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문제의 특징들은 예전 걸 끌어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요식은 고등수학 3, 첫 번째 배웠던 곱셈 공식에서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끌어와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와 같은 공식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ABC에다가는 당연히 1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맞습니까? 여기다가도 마3을 대입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인 거지.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라고 바꿔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얘도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당연히 요 뒷부분도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정도 설명하고 쉬었다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산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야, 사실은. 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연산 법칙.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이제 교환, 결합, 분배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서로 같다. 혹은 곱하기도 되죠.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교환 법칙이었던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덧셈만 쭉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걸 먼저 계산하나 계산 결과 똑같다. 곱하기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결합 법칙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분배 법칙은 곱셈과 덧셈 뺄셈이 섞여 나왔을 때, 즉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분배해서 AB 더하기 AC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린 보통 인수분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결국 공통인수인 A로 묶어주는 것 얘도 분배 법칙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우리 집합도 교환과 결합과 분배 법칙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교환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하여 성립이 모두 됩니다.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결합 법칙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호가 동일할 때 쓰는 거예요. 기호가 동일할 때 앞에 거 먼저 합집합 하나 그리고 뒤에 거 먼저 합집합을 하나 결과가 똑같다.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기호가 이렇게 동일할 때 앞에 거 교집합을 먼저 생각하든 뒤에 거 교집합을 먼저 생각하든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결합 법칙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딱히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알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분배 법칙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교재에서도 친절하게 색깔을 달리 해놨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나와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합집합이 나왔을 때야. 합집합이 이렇게 나왔을 때인데 A 합집합을 그대로 B와 C에다가 나눠준다라는 거야. A 합집합을 B와 C한테 이렇게 동일하게 나눠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B하고 C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낸 거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고요. 안에 있던 교집합은 괄호 밖으로 나와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A 교집합을 이렇게 얘를 동일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면 됐습니까? 예, 그래서 B가 A 교집합을 C가 A 교집합을 고스란히 받게 되겠고 그래서 그들끼리 괄호를 쳐서 따로 계산하겠다라는 거고 괄호 안에 있던 합집합은 괄호 밖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엔 거꾸로 A 교집합이 동일하게 보인다면 됐습니까? 그들을 묶어내서 됐습니까? 묶어내 생각하는 것도 분배법칙. 마찬가지로 A 교집합이 동일하게 보인다면 됐습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밖으로 빼내서 묶어줄 수 있는 것도 분배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흡수법칙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을 거예요. 흡수법칙. 해도 되니? 자, 그래서 흡수법칙은 똑같이 교집합과 순서를 맞춰서 할게요.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나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 마찬가지로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져 나와 있을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흡수법칙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배법칙은 집합의 종류가 몇 개예요? 세 종류죠. 아래 거를 봐도 세 종류가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흡수 법칙은 집합의 종류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흡수 법칙과 분배 법칙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나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배 법칙은 그 집합이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흡수 법칙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흡수 법칙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A는 1, 2, 3번 중에 A는 몇 번이다? 1, 2번이다. 근데 교집합은 2번이다. 둘을 모두 담아라 1, 2번 나온다. 그냥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즉 얘를 A가 흡수해버린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해되니? 또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는 1, 2, 3번이죠. 근데 A는 1, 2번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이니까 1, 2번이 되시겠죠. 1, 2번은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 그대로 얘가 얘를 흡수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답은 그냥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저걸 아이들이 분배 법칙을 진행하면 계속 맴돌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계속 나올 거라서 이건 뭐지? 어렵네 라고 하실 건데 모양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하세요. 분배 법칙과 비슷하긴 하지만 집합의 종류가 몇 개밖에 안 나온다? 두 개밖에 안 나온다. 이게 바로 흡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너무 빠른가요? 지금 처음이라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오늘 강의는 한 번 들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제발 부탁인데 방학 동안에 수학을 좀 제대로 마스터를 해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짱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강의를 반드시 좀 활용하셔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골라서라도 들으셔서 확실하게 개념을 좀 잡아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내가 부탁을 해야 되지? 니들이 해. 진서 내가 부탁해야 돼?
현재 내가 부탁해야 되냐고? 물은 자발적으로 잘 마시면서 복습도 자발적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 법칙까지 연산 법칙을 좀 살펴봤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아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 9번을 볼 수 있도록 하길 텐데 필수 예제 9번 위쪽에다가 문장 하나만 적을게요. A 차집합 B는 반드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꾼 후 진행한다. 라고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 세트로 바꿀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A 차집합 B는 반드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꾼 후 연산 법칙을 진행한다. 연산 법칙에서 차집합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9-1번부터 연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차집합이 보이니까 차집합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A 교집합, 여집합이고 A하고 B가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를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줄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느껴지셔야 돼. 여기에서 뭘 사용하겠다. 일단 드모르간 법칙을 쓰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A 교집합은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에서 드모르간을 써준다면 A 반대에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 B 여집합을 반대로 놓는 것은 다시 B가 되시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그려놓고 봤더니만 교집합과 합집합이 동시에 쓰여져 있으므로 우리는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선생님 근데 집합이 A랑 B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흡수 법칙 아닌가요? 이거 두 개 아니야. 세 개야. A랑 A 여집합은 분명 다른 집합이잖아. 맞죠? 문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이거 집합을 두 개를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A와 A 여집합은 분명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의 집합이 나와 있고 그러므로 얘는 흡수 법칙이 아니라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해서 분배 법칙 이용해주면 A 여집합과 B에다가 A 교집합을 고스란히 분배를 해주겠다 이거고요. 그들만 따로따로 괄호로 표시를 해주겠으며 괄호 안에 있던 합집합은 괄호 밖으로 나와서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된다? 공집합이 돼버린다. 얘는 그냥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고요. 이해되니? 또 마찬가지로 어떤 집합과 공집합은 공통된 게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고로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 정답이 된다. 선생님 바보 멍충이 똥개. 죄송해요. 여기 합집합이죠. 미안해요. 합집합이네요. 잘못 체크했어요. 오케이? 괄호 안에 있던 놈은 분명 합집합이기 때문에 괄호 밖으로 나온 놈도 합집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맞죠? 그냥 어떤 집합 그대로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A 교집합 B가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니? 다음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거요. 자, 또 마찬가지로 A 여집합, 합집합 하신 다음에 또 어떤 집합이 여집합이 나와 있는데 안에 B 차집합 A가 나와 있으므로 선생님은 그것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거고요. 반드시야.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연산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여기서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써준다고 한다면 자, A 여집합, 합집합 두시고 드모르간 먼저 차근차근 B 반대,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의 반대는 그대로 A 이렇게. 선생님 그건 또 분배 법칙인가요? 아니지. 왜냐하면 이번에는 둘 다 뭐예요? 둘 다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배가 아니라 결합,
합집합과 교환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얘네 두 개를 바꿔버릴게요. 바꾸면 A 여집합,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나오게 되겠고요. 맞습니까? 결합에 의해서 너 먼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 A와 A 아닌 걸 모두 담아주면 그것은 전체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럼 전체를 담으면 어차피 B 여집합이 담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와의 합집합은 무조건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답은 전체 집합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3번. 또 차집합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 중괄호 먼저 봐야 하니까요. 중괄호 먼저 봐야 하니까. 자, 그러면 중괄호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아우, 자리가 노트를 빼와서 노트에 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바꿀 거고요. 합집합. 또 마찬가지로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A가 된다. 그러고 봤더니만 어랍쇼 B 교집합이 양쪽 괄호에 동일하게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저것을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다. 그래서 B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남는 것은 A 여집합과 A가 남고 괄호 밖에 있던 합집합이 괄호 안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도 분배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A와 A가 아닌 것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나와서 비교집합 전체 집합이 되겠고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B가 전체 집합에 쏙 들어가는 관계잖아. 즉 계란 프라이 관계인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니까 그냥 B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중괄호만 정리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B 차집합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차집합을 적어주게 되면 그냥 공집합이 된다라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쵸? 너무 어려워요. 처음 보면 이게 아주 엄청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 기간에서는 당연히 서술형 때문에 얘를 아셔야 되겠지요. 그쵸?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하려고요. 1번을 좀 예를 들어보면 벤다이어그램으로 보자고요. 이렇게요. 그래 놓고 영역 표시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는 1번 동의 1번의 여집합이면 2, 3, 4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2번, 3번, 4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A는 1번, 2번을 얘기하죠. 둘의 교집합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교집합이 몇 번밖에 안 나와? 2번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2번을 뭐라고 표기하는 거야? A 교집합 B라고 표기하는 거잖아. 답 그대로 나오잖아. 이해돼요? 연습은 해야 돼. 연습은 하는데 나중에 시험 때 그냥 이렇게 빨리 해버릴 거라고. 2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 B 차집합 A는 몇 번? B가 2, 3번이잖아. 2, 3번에서 A와 관련된 2번만 빼라고요. 그럼 몇 번 나와? 3번 나오는 거야. 3번. 근데 3번의 여집합이니까 몇 번? 1번, 2번,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A는 1, 2번인데 그곳의 여집합이니까 3번, 4번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3, 4번하고 1, 2, 4번을 모두 담으래요. 그럼 1, 2, 3, 4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전체가 나온다. 아까랑 다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 밑에 B 차집합 A 3번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번엔 B는 2, 3번인데 A 여집합은 3, 4번이야.
그럼 2, 3번에서 4번은 뺄 수가 없는 거고요. 맞습니까? 2, 3번 중에 3번을 빼버리면 몇 번만 나와? 2번만 나와. 맞아, 안 맞아? 즉 2번과 3번의 합집합이니까 2번, 3번. 맞습니까? 근데 2번, 3번을 묶어서 보면 집합 B가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B에서 B를 빼는 거니까 공집합이다. 바로 이렇게 해결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산질은 분명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영상 같이 틀어놓고 하셔도 상관없고 스스로 해봐도 상관없고 연산 연습은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연산할 거예요, 연산.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괄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괄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좀 느껴지지 않아? 뭐가 느껴져? 공통 부분 보여요? 공통 부분? 지금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 공통 부분을 따로 빼준다고요.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따로 빼주고 괄호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남아있던 A 여집합과 A, 그 다음 괄호 밖에 있었던 교집합을 괄호 안에다 넣어주면 된다고요. 근데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인 거 맞죠? 그렇죠? 공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B의 여집합이 나오십니다. 둘 다 담아봐야 공집합은 담을 게 없는 거고 그냥 B 여집합 나오는 거죠. 그래놓고 교집합 A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뭐가 잘 안 보일 건데 사실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다시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A와 B 여집합을 바꿔놓고 교집합을 씌워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러면 딱 느껴져야 돼. 교집합, 여집합 세트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나온다? A 차집합 B가 나오는데 걔가 뭐래요? 공집합이래잖아. 그럼 딱 느낌이 와야 돼요, 또. 차집합이 공집합이야? 아하,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거구나. 즉, A가 B 안에 쏙 들어가는 상황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별표 5개 쳤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표현이 되시겠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페이지 26쪽이고, 세 문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스텝 2, 16번 보실게요. 자, 집합 1부터 n까지. 그럼 여기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n개 있는 거란 건 느껴지시나요? 근데 내가 숫자 하나만 더 적을게. 이렇게 4도 있겠지 뭐. 맞죠? 그래서 원래는 물어볼 마리수가 n마리였는데 맞죠? 근데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니까 안 물어봐도 되지, 그치? 3, 4는 원소로 안 가질 거니까 또 안 물어봐도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5부터 n까지가 있을 텐데 맞죠? 원래 n개였는데 요거 4개를 제외한 나머지 5부터 n까지는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n에서 몇 개를 뺀 거다? 4개를 뺀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부분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물어봐야 할 마리수는 n-4마리다. 맞니 안 맞니? 이해돼요? 그래서 2의 n-4제곱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일 텐데 걔가 16이고 16은 2의 4제곱인 거잖아요. 이제 n값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정말 쉬운 거야. 그러니까 완전 집합만 가지고 문제를 준 거잖아. 어때? 15번은 다항식의 연산, 14번은 부등식의 개념을 결합했다라고 한다면 16번은 정말 완벽하게 집합만 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난이도가 낮은 거란 말이야. 다음 17번 보시겠습니다. 17번. 두 집합 A, B가 나와 있는데 A의 원소는 X다. 근데 뒤에 걸 만족하는 X니까 방정식 풀어주면 1과 3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집합 A는 원소가 1과 3이다. 여기다 적을게요. 집합 A는 원소가 1과 3입니다. 집합 B는
원소가 X인데 그 X는 2K 빼기 1인데요. 됐습니까? 그 K에다가 1부터 5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집합 B는 그 원소가 1, 3, 5, 7, 9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넣어주면 저렇게 나오죠. 그런데 야하 이거 뭐라고? 이제 못 읽으면 나 진짜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B는 A의 원소, 즉 1,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인데 맞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X는 1, 3은 반드시 포함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3은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안 물어볼 거고 5, 7, 9한테만 물어볼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일단 몇 개가 나오는 거야? 8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에 최소한 몇 개는 더 와야 된다. 최소한 1개는 더 와야 된다. 즉 아무도 안 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579한테 물어봤을 때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이래버리면 원소 2개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한 가지만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별거 아니었어요. 일단 2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579 중에 최소한 한 마리 이상만 오면 되는 거잖아. 즉 아무도 안 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8개 중에 아무도 안 오는 경우 하나만 빼주면 7개가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실력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혹시 지난 시간에 그 부분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한다 뭐 이런 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원소가 5개야. 1, 2, 3, 4, 5야. 근데 걔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32개의 부분집합이 나오죠. 원소가 5개니까. 근데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31개의 부분집합의 원소를 싹 다 더한다. 이런 것들 풀어봤던 거 혹시 기억나요? A의 원소가 2, 3, 4, 5예요. 2, 3, 4, 5인데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집합. 즉 원소가 4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그중에 공집합을 제외하면 당연히 15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 원소들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각 부분집합에서 최소인 원소를 A1, 또 두 번째 집합에서 최소인 원소를 A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잘 봐. A의 부분집합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A1은 예를 들어서 2만 와 있는 거야. A2는 3만 와 있는 거고 A3은 4만 와 있는 거, A4는 5만 와 있는 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A5는 2, 3이 와 있고 A6은 2, 4가 와 있고 A7은 2, 5가 와 있고 A8은 아우 힘들어 이씨 3, 4 A9는 3, 5 A10은 3, 4, 5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맞습니까? 쭉 하다 보면 A15는 다 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맞니? 그러면 각 집합에서 최소가 되는 2, 3, 4, 5, 2, 2, 2, 3, 3, 4, 2 얘네들을 각각 스몰 a1, 스몰 a2, 스몰 a3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맞아요? 그걸 다 더하래. 해도 돼? 그러면 그래 부분집합 15개밖에 안 되는 거 다 적은 다음에 풀어보지 뭐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 시험 시간 45분이나 50분밖에 안 될 거고 그렇지 않니? 그럼 그걸 만약에 지금은 원소가 4개밖에 안 나 있지만 원소가 6개가 나왔어. 그럼 63개를 다 적을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 18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은 뭐냐면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혹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에 세는 방법 알아 몰라? 알지? 그걸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분명히 그 원소 중에 최소가 2일 수도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최소가 2인 경우라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2만 반드시 포함되면 되겠죠. 맞냐, 안 맞니?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일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이 2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게 몇 개 있어?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야? 8개인 거 맞아요? 2는 안 물어볼 거니까. 맞죠? 그래서 2가 몇 번 나온다? 8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근데 이번에는 최소값이 3이 되고 싶어. 그럼 3을 반드시 포함하고. 근데 2가 포함되면 최소값이 3이 될 수가 없으니까. 2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3이 된다라는 것은 3은 반드시 포함하되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찾아주면 되겠구나. 그럼 물어볼 마리수는 2마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겠다? 4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신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이번에 최소값이 뭐가 되려면? 5가 되려면, 4가 되려면, 최소값이 4가 되려면, 맞습니까? 4는 반드시 포함하되 2, 3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어볼 마리수는 5 하나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의 1제곱이 되어서 몇 개가 나온다? 2번 나오시게 되겠고요. 맞죠? 그러면 5가 최소값이 되는 거는 5는 반드시 포함하되 2, 3, 4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물어볼 마리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2의 0제곱이 되는 거거든. 근데 혹시 이거 얼마인지 아는 사람? 2의 0제곱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이게 1이에요. 1. 5가 한 번 나와요. 즉 5가 최소려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딴 게 들어가면 다른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옆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참고 삼아서 어떤 수의 0제곱은 언제나 1입니다. 단 A는 0이 아닙니다. 0의 0제곱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정의되지 않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분모가 0인 경우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인 경우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0의 0제곱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0은 아닐 때 그럼 나머지의 0제곱은 다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시 또 언급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일단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요게 중요한 거죠. 그쵸? 최소값 2가 8번 나오고 최소값 3이 4번, 최소값 4가 2번, 최소값 5가 1번 나온다. 실제로 여기 적혀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다 횟수지. 맞아, 안 맞아? 횟수만 한번 싹 더해봐.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봐. 15 나오는 거 맞아요? 15가 나올 수밖에 없어. 15개니까요.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줘라? 더해 주라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